집 사서 이사 가려고 할 때 아마 이런 고민 다 해보셨을 거예요. 새 집을 먼저 사고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집부터 팔고 새 집을 사야 되는지, 이게 답은 있는데 시기마다 그 답이 조금씩 변해요. 요즘 같은 때라면 새 집을 먼저 사고 우리 집을 나중에 팔아야 돼요. 왜 이래야 하는지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쫄리죠? 그래서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다른 집을 먼저 사고 내 집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상승인지 하락인지 침체인지 뭐 정체인지 보합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요새 계속 집값 오르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사고 내 집을 파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경제 원리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저점이 되는 세상에서는 다른 집을 사고 내 집을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 침체기다. 그럼 반대로 해야겠죠. 내 집을 먼저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집이 잘 안 팔립니다.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침체돼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 집을 먼저 팔고 다른 집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침체기 때, 하락기 때 덜컥 다른 집을 샀는데 내 집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외통수죠. 그럼 진퇴양난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을 엄청나게 싸게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침체기 하락기에는 꼭 내 집을 먼저 팔고 다른 집을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산다 판다의 기준은 잔금 치르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계약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점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분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싸진다면 당연히 오늘 사고 내일 팔아야겠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담감이 돼요. 덜컥 다른 집 계약했는데 내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분명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집 사고 내 집 팔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것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부동산 상승기, 집값이 올라갈 때는 다른 집 사고 내 집을 팔아야 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야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내 동네와 새 동네, 내 집과 새로 살 집의 분위기를 또 봐야 돼요. 동네에 지역적인 특성이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 갈 집은 오르고 있는데 내 동네는 떨어지고 있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간단히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동네나 아파트 중에 먼저 오르는 곳이 있고 나중에 뒤따라 오르는 곳이 있어요. 뭐 갑자기 대량의 갭 투자 투기꾼들이 몰려든다거나 한 곳만 개발 호재가 갑작스럽게 발표됐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먼저 오르는 곳이 있고 나중에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먼저 떨어진 곳이 있고 나중에 떨어진 곳이 있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은 갭이 얼마나 늘고 줄어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집 사기 전에 당연히 기본 조사 하시잖아요. 내 동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건지 다른 동네가 오르고 있는 건지 내가 갈 동네가 먼저 올랐는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먼저 올랐는지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새 동네는 아직 안 올랐는데 내 동네가 먼저 올랐다. 그럼 정말 고마운 거고요. 새 집 쪽이 올랐다. 그런데 우리 집 쪽은 안 올랐다. 그러면 우리 집 쪽 오르는 걸 기다렸다가 조금 뒤에 파시는 게 훨씬 좋겠죠. 새 집은 오르기 전, 내 집은 오르고 난 뒤 이렇게 갭이 적어졌을 때를 노리시는 게 이론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같은 말 여러 번 드리고 있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동네와 새로 이사갈 동네 먼저 오르고 나중에 오르는 동네가 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만 잘 맞추면 남의 집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내 집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남의 집 먼저 사고 내 집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말은 참 쉬워요. 그런데 현실에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덜컥 내가 다른 집 계약했는데 내 집이 안 팔리면 나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을 최대한 많이 없앨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동네, 우리 집의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찾는 사람이 많은지, 지금 살려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갑자기 가격이 높아져서 손님이 뜸해졌는지, 이런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시시각각 항상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플, 홈페이지, 여러 가지 좋은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동네 부동산한테도 꼭 물어보십시오. 내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동산 몇 군데 물어보십시오. 한 군데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최소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맨 처음에 전화를 한 그 부동산이 최신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2군데, 3군데 정도 우리 동네의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금액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매수 호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최근 거래 시세 아니고요. 매도 호가도 아닙니다. 매수 호가, 즉 우리 집이 얼마면 당장 팔리겠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이버에는 7억 5천 정도에 올라가 있더라도 매수 손님들이 그 가격에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억 2천, 3천 정도에 찾는다. 이게 바로 매수 호가예요. 실제 거래된 가격, 매도 호가, 그리고 매수 호가 다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매수 호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최악의 상황, 내 집을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땐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몇 평 집인데 요즘 집 살 사람 많냐 물어보시고요. 그럼 나랑 비슷한 집들은 얼마에 내놨냐,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실제 팔릴 가격은 얼마인지, 실제 손님들이 찾는 가격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금액대들이 나오죠. 가장 최근 실거래가 7억, 그런데 매도 호가는 7억 5천 이상, 실제 수요자들은 7억 2, 3천 정도에 찾는다. 이런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급해지면 매수 호가 수준으로 낮춰서 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팔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대신 한 가지, 내가 지금 내놓으려는 집은 실거주가 가능한 집이에요. 전세나 월세 끼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실거주가 가능한 집은 전세, 월세 낀 집보다 조금 더 가격들을 높게 부르고 높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점 참고해서 집값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이사 가고 싶어 할 동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것들 공부가 돼야겠죠. 동네가 어떤지, 여기가 어떤지, 나와 내 식구가 살기 좋을 곳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금액,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그 전에 아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잔금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길게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계약하고 잔금까지 한 달 뒤 이러면 안 되고요. 최소 3개월 이상, 한 6개월 정도면 더 여유가 있겠죠. 이렇게 잔금을 길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내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이고요. 잔금이 한 달 뒤 이러면 내 집 팔기 급급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거나 그냥 급매로 팔던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 끝끝내 내 집을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2달 이거보다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여유를 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또 부동산 상승기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기간을 잡으면 그 사이에 내 집이 오르면 더 좋겠죠.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잔금일을 콕 집어서 정하기보다는 조금 앞뒤로 유연하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5일 날 잔금 치른다, 이거보다는 12월 말 정도에 잔금을 치를 거다. 그런데 상황 봐서 나도 내 집이 팔려야 되니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다면 일찍 잔금을 치를 수 있게 오픈해 놓자. 정 안 되면 우리 계약서에 쓴 잔금일로 최종 데드라인을 잡자.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정확한 잔금일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특이하게 상호 협의하에 이 일정은 앞당길 수 있음, 이 정도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다 내 집을 팔기 위해서예요. 어차피 우리 집을 팔고 이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잔금일, 파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면 중간에서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새 집의 매도인 분과 날짜를 유연하게 해두시길 바랄게요. 정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유연하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상승기,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는 남의 집 사고 우리 집을 팔아야 됩니다. 동네,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두 동네 간의 내 집과 새 집의 갭 차이가 가장 줄어들었을 그런 최적의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내 집이 팔릴 만한 가격, 매수 호가, 시세, 그리고 매도 호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아셔서 좋은 가격에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은 가급적 유연하게 날짜를 콕
집 퍼내기보다는 내 집 팔리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미리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